젊은 날 가문의 명예 앞에 사랑을 포기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50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그가 저버렸던 여자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귀환과 함께 병원 복도엔 오래된 비밀과 새로운 야망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한방재활병원 이사장실 창가에서 강태선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49년 전 이맘때쯤 그는 이 자리에서 훨씬 낮은 건물의 옥상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고 태선은 그 이후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접수 데스크 직원은 그녀의 행색이 초라해 보여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여자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강태서 이사장님께라는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태서가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낡은 외투 속에서도 여전히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미령이었어요. 태서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태서 씨. 미령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이사장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어요. 강주연, 태서의 외동딸이자 병원 부원장이었어요. 주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아버지 곁에 있는 여자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아버지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그 사실이 주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장실에서 태서는 미령에게 차를 권했어요. 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 몸이 아프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짧게 설명했어요. 태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 VIP 병동에 계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숙였고 태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미령은 12층 VIP 병동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됐어요.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어요. 이사장이 직접 챙기는 환자라는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주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 여자를 보는 아버지의 표정 속에는 주연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가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주연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녀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연은 일찍 출근해 태서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태서는 이른 시간부터 12층 병동에 올라가 있었고 간호사들은 이사장이 직접 미령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주연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점심시간 주연은 서민도를 불렀어요. 민도는 15년 전 태서의 비서로 들어와 지금은 병원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연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주연은 민도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고 민도는 그 믿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민도 씨, 12층에 새로 입원한 환자 있죠? 주연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어요. 민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미령이라는 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 여자 뒤를 캐세요. 어디서 왔는지, 뭐라고 살았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전부요. 주연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민도는 잠시 주연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도는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주연이 불안할수록 그녀는 민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될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확실하게 조사해 오겠습니다. 민도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미령이라는 여자, 그녀가 누구이든 이 상황은 민도에게 기회였어요. 태서와 주연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생길수록 민도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었어요. 사흘 후 민도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주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파일 속에는 미령의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50년 전 태서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 갑자기 사라진 뒤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것,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기록돼 있었어요. 주연은 파일을 읽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첫사랑. 그 단어가 주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다른 곳을 바라봤던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주연은 파일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놀이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민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는 이미 미령을 만나기로 결정한 상태였어요. 주연이 모르는 사이 민도는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병원, 이 재산, 이 모든 것이 민도의 야망 속에서 새롭게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주연은 혼자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앨범 속에서 젊은 시절 태서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찢겨진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여자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미령이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태서는 그녀의 병실을 자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과거를 더듬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령은 낡은 가방 속에서 편지 한 묶음을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들은 50년 전 그녀가 태서에게 보내려 했지만 결국 붙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태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령은 당시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편지를 보내기 전 태서의 어머니가 미령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태서 어머니는 미령의 가난한 집안을 철저히 짓밟았어요. 미령의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들춰내며 돈봉투를 던졌고 미령에게 태서 곁을 떠나라고 강요했어요. 미령은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혼자 출산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출산 당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어요. 병원 측은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말했지만 미령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태서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미령을 내쫓았다는 것도, 미령이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태서의 어머니는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물려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숨겼고 그 비밀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덤 속에 묻혀 있었어요. 미령은 50년 동안 아이를 찾았어요. 입양 기록을 뒤지고 병원을 수소문하고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달려갔어요. 하지만 모든 흔적은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것이 분명했어요. 미령은 결국 포기했고 홀로 늙어가며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태서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자신이 지켰다고 믿었던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거짓 위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미령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주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도가 몰래 미령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던 거예요. 주연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혈육이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연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50년 전에 사라진 아이라면 지금쯤 5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연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미령을 병원에서 내쫓을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도는 주연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했어요. 이 비밀은 언젠가 큰 카드가 될 것이었어요. 민도는 이미 미령과 접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주연이 모르는 사이 민도는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주연은 아버지의 재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태서가 미령과 가까워질수록 병원의 지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주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윤하늘이라는 젊은 여자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늘은 29살로 겉보기엔 수수하고 순박해 보였어요. 주연은 하늘을 병원 자원봉사자로 채용했어요. 명목상으로는 VIP 환자들을 돌보는 인력 충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미령을 견제하고 아버지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주연은 하늘에게 후한 대가를 약속했고 하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늘은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로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태서의 눈에 띄었어요. 태서는 하늘의 차분한 말투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늘은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고 태서 곁에 스며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태서는 하늘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었어요. 하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 혼자 살아오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늘의 눈빛 어딘가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미령은 하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미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늘의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미령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어요. 주연은 하늘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태서가 미령의 병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대신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주연은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하늘이 정말로 자신의 편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민도는 하늘의 등장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는 하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늘의 기록은 단편적이었어요. 출생 기록, 시설 입소 기록, 학력 사항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많았어요. 민도는 직감적으로 하늘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미령은 하늘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게 된 순간 미령은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미령을 바라봤어요. 미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미령의 가슴을 채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이 평생 찾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은 미령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늘은 조용히 내려갔어요. 미령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미령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늘이 평생 찾던 아이일 가능성에 대해 태서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단지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령은 결국 조심스럽게 태서에게 제안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요. 태서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미령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어요. 태서는 하늘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하늘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고 병원 검사실에서 혈액 샘플이 채취됐어요. 주연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민도가 검사실 직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어요. 주연은 경악했어요. 만약 하늘이 정말로 태서의 손녀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주연은 급하게 민도를 불렀고 검사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민도는 검사실에 접근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병원 내부 곳곳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 놓았어요. 검사실 담당자 중 한 명이 민도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민도는 그 약점을 이용했어요. 민도는 검사 샘플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사실 책임자가 직접 샘플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항이었고 책임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어요. 민도의 계획은 실패했고 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민도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태서와 하늘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정확히는 조부와 손녀 관계였어요. 태서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을 잃었어요. 50년 만에 찾은 손녀였어요. 미령은 결과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찾아 헤맸던 아이의 딸을 찾은 것이었어요. 주연은 결과를 확인하고 멘붕에 빠졌어요. 자신이 데려온 여자가 아버지의 진짜 혈육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연은 민도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소리쳤지만 민도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민도에게 이 상황은 오히려 기회였어요. 태서는 하늘을 불렀어요. 하늘은 조용히 이사장실로 들어왔어요. 태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하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도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미령은 하늘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늘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미령과 태서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하늘은 방을 나갔고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의 혼란 속에 잠겼어요. 주연은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발 아래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병원의 지분, 자신의 위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연은 난간을 붙잡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태서는 하늘의 정체를 확인했지만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령은 매일 하늘을 찾아가려 했지만 하늘은 계속 거리를 뒀어요. 주연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됐어요. 민도는 그 틈을 노렸어요. 그는 조용히 미령에게 접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도는 미령의 병실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병원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요. 민도는 미령에게 병원의 재정 상황, 지분 구조, 그리고 주연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미령은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민도는 교묘했어요. 그는 미령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늘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령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민도는 태서가 나이가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지금 하늘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심어줬어요. 며칠 동안 민도는 미령을 설득했어요.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하늘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미령은 혼란스러웠어요. 태서를 믿고 싶었지만 50년 전의 배신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미령은 민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연은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2층 병동 복도를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령의 병실 앞에서 민도와 미령이 나란히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주연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어요. 민도는 서류 뭉치를 미령에게 건넸고 미령은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도가 미령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공모의 기운이 흘렀어요. 주연은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어요. 민도는 미령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미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주연은 민도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녀는 민도의 컴퓨터와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숨겨진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병원 지분 이전 계획, 법률 자문 기록, 그리고 미령과의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민도는 미령과 함께 태서가 쓰러지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지분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주연은 그 서류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민도는 15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거예요. 주연의 신뢰를 얻고 병원 내부 깊숙이 침투해 결국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주연은 서류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주연은 민도를 불렀어요. 민도는 평소처럼 공손한 태도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어요. 주연은 복사한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민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주연은 민도에게 당장 병원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도는 웃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어요. 미령은 이미 자신의 편이고 하늘도 곧 자신의 계획에 동참할 것이라고요. 민도는 주연에게 오히려 제안했어요. 함께하면 병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요. 주연은 그 제안을 듣고 침을 뱉듯 거절했어요. 민도는 방을 나갔고 주연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민도를 믿었던 것, 하늘을 데려온 것, 모든 선택이 잘못됐던 거예요. 주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도와 주연의 대결 이후 병원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됐어요. 민도는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접촉했어요. 그는 태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병원 경영권이 불안정하다는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일부 이사들은 민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태서는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쳐 있었어요. 미령을 다시 만난 것, 손녀를 찾은 것, 딸과의 갈등, 그리고 병원 내부의 음모까지. 70대 노인의 몸과 마음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태서는 점점 더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고 가슴 통증도 잦아졌어요. 주연은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도를 고발할 증거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병원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뻔했어요. 주연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고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어느 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민도가 주도한 회의였어요. 그는 병원의 재정 상황과 경영 구조 개편안을 제시했어요. 그 안에는 태서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태서는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민도가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태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도가 발표를 끝냈을 때 태서가 일어서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태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태서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주연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고 미령도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 앞에 나타났어요. 태서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수술이 진행됐고 긴 시간 동안 의료진이 그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싸웠어요. 주연은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미령은 복도 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도 조용히 나타나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태서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예우를 전했어요. 며칠이 고비라고 했어요. 주연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삭였어요. 민도는 이 상황을 기회로 봤어요. 그는 긴급 경영회의를 소집하고 임시 체제를 구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연이 나섰어요. 그녀는 민도의 비리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했어요. 민도와 미령의 공모, 병원 지분 편취 계획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민도는 즉각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맞섰고 병원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요.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병원의 평판은 추락했어요. 주연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병원을 빠져나와 바닷가로 향했어요. 절벽 아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주연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병원, 자존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연은 절벽 끝에 앉아 오열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진짜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했고 주연은 평생 그 시선을 쫓아다녔을 뿐이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삼켰어요. 태서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주연이 가장 먼저 그의 손을 잡았고 태서는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미령도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태서는 미령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5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녹아들었어요.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태서의 병상 앞에 섰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는 하늘이 10살이 됐을 때 진실을 알려줬어요. 친부모의 흔적은 거의 없었지만 단 하나의 단서가 있었어요. 하늘의 친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양부모에게 전달됐고 거기에는 강태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은 성인이 된 후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태서를 찾았고 그가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병원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하늘은 태서가 자신의 친어머니, 즉 미령의 딸을 평생 몰래 돌봐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서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주었고 딸이 죽은 후에는 하늘의 양육비를 지원했어요. 하늘은 그 사실을 양부모에게 들었어요. 양부모는 하늘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었고 태서가 얼마나 조용히 하늘을 지켜봤는지 설명했어요. 하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상황은 복잡했어요. 주연의 제안, 민도의 음모, 미령의 재등장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하늘은 일부러 침묵을 지켰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늘은 민도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도가 미령을 속이는 것을 지켜봤고 증거를 모았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민도와 미령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민도가 다른 공모자와 나눈 대화였어요. 민도는 미령을 이용할 뿐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병원을 외부 투자자에게 넘길 계획이었어요. 미령은 그 녹음을 듣고 무너졌어요.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미령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늘은 미령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찾았던 딸은 할아버지 곁에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요. 주연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태서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주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태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도는 결국 경찰에 고발됐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이사회는 주연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하늘은 병원 이사로 합류했어요. 미령은 태서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병원 정원을 거닐며 50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태서는 하늘과 주연을 불렀어요. 그는 두 손녀에게 병원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태서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태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도의 음모도, 주연의 불안도, 하늘의 계획도요. 태서는 평생 침묵으로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사랑과 후회, 책임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강남의 불빛이 병실 창으로 스며들고 태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